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박수영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컴퓨터공학과에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한 30년 이제 컴퓨터 기술을 하는 이제 공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랫동안 금융을 해오신 분들 앞에서 금융의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주제가 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웹 3.0이라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정말 어떤 임팩트를 가지고 올 건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금융을 우리가 어떻게 또 변화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세상은 이제 두 개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실세계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오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세상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디지털 세상은 사실은 우리 실제 세계를 그냥 보조하는, 서포트하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은행이나 이런 많은 기업들도 이 IT 부서는 뭔가 현업을 지원하는 어떤 지원 부서의 역할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이 디지털 세상이 중요해지고, 디지털 세상에서 경쟁력이 이제 현실 세계의 경쟁력이 돼가는 이제 그런 세상이 점점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 우리가 또 가상 세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예전에는 거기서 뭐를 하든 내가 거기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많은 부를 축적해도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산이 이제 현실 세계의 자산이 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이제 세상이 온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세상의 변화,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바라봐야 될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는 모든 어떤 경제가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오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이동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발표한 그런 STO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부터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생겨난 것 같아요. 이전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또 이것이 원본이다, 이런 것들이 증빙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특허권을 인정하면서부터 이 기술의 혁신이 빠르게 이제 일어났던 이런 거와 이제 비슷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유권을 증빙으로 한 그런 경제 생태계가 처음에는 디지털 아트, 이 컬렉터블 이런 데에서 점점점 확장이 되고,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이제는 우리 현실 세계 자산도 다 이제 디지털로 갖고 오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제가 요즘 보는 거는 이제 디지털 세상이 또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변하느냐? 현재의 디지털 세상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제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실은 우리가 이 인터넷 상에서 너무나 이제 정말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안방에 앉아서도 전 세계 호텔을 예약할 수 있고, 또 자동차를 부르고, 너무나 정말 인터넷 세상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온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이 플랫폼 중심의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이런 공룡 같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생기고, 이들이 여기 나오는 월 오브 가든 이 벽을 치고 이 자기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와 이득들은 다 자기가 가져가는 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 중심의 세상이 되고 오고 있는데, 이 플랫폼 중심의 세상이 바로 이 공룡 같은 그런 이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독차지하는 세상, 뭐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새로운 변화가 바로 웹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웹 2.0은 그래서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이다 그러면은 웹 3.0은 바로 유저 중심의 인터넷을 웹 3.0이다, 이제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2.0에서는 우리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플랫폼들이 연결하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웹 3.0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2.0 얘기하는데 그럼 1.0은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인터넷을 웹 1.0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방향성 서비스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그냥 어떤 뉴스 프로바이더가 인터넷에 뉴스를 올리면은 또 이제 사용자들이 뉴스를 읽는 그런 어떤 일방향성의 그 인터넷 서비스를 1.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인터넷은 바로 이제 양방향 인터넷이죠.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내가 또 참여해서 뭔가 주기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이 플랫폼 중심의 그런 인터넷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플랫폼이 독점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웹 3.0은 이런 양방향성 서비스 위에 바로 이 참여자들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유저 중심의 그 인터넷이 바로 웹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는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탈독점화의 인터넷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정의적으로 얘기하면은 웹 3.0이라는 것은 이 참여자들, 사용자들의 권리, 소유 및 보상이 보장되고, 또 유통되는 정보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독점적 플랫폼에서 탈독점적 플랫폼의 변화, 이것이 이제 웹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가 갖는 그 특징들은 뭐냐? 제가 한 3가지로 좀 요약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 웹 3.0에서는 바로 사용자가 스스로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떤 플랫폼 서비스 쓴다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 서비스에서 그 사용자들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할 때는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내가 딱 적어 놓으면은 너 맞네 라고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자기의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을 확인한, 사용자를 확인하는 그러한 그 인증의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3.0은 사용자가 자기의 인증의 데이터를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월렛에 커넥트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그 플랫폼 서비스가 도봉구에 사는 성인 중에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만약 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는 그럼 거기다가 내 정보 다 집어넣어야 되죠. 내 정보 다 집어넣고 뭐 내 아이가 내가 몇이고 내 주소 뭐 이런 거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나의 또 패스워드 이런 거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마치면은 너 들어와서 써, 이렇게 하는데, 3.0에서는 나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야, 내가 가진 데이터를 내가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확인하냐? 블록체인에서 확인하는 거야. 그다음에 나는 성인이야, 내가 나이가 몇인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성인이야, 그 성인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나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냐 아니냐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7천만 원인지 뭐 8천만 원인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자 스스로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이게 3.0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증빙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이 뭔가 달성한 거, 나 자신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소울 바운드 토큰, 이게 재밌는 말이잖아요. 영혼이 묶여 있다. 요즘 뭐 NFT다 무슨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SBT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non transferable한 토큰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줄 수 없는 거야. 그냥 나 자신의 유니크한 경험들, 나 자신의 유니크한 어떤 행위들을 증빙하는 토큰이야.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서강대학교를 졸업했어 라는 증빙의 토큰은 내가 누구한테 준다고 그 사람이 서강대학교 졸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상적인 증빙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세미나에 참여했어 라는 증빙.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나 이 세미나에 참여했어. SBT 봤습니다. 그럼 난 어디 가든지 나 그때 금융포럼 참석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의 저는 임플리케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내가 뭐 플랫폼상에서 내가 행위한 거, 구매한 것들 이런 걸 다 증빙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뭐 멜론 박스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이제 아침마다 멜론을 많이 씁니다. 그럼 아침에 이렇게 딱 멜론 딱 키면은 오늘의 추천 음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멜론이 다 제가 그동안에 뭐 구매해온 음악이라든지 내가 많이 듣는 음악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뮤직복스가 좀 싼 거 같고 좀 괜찮아요. 그럼 저 뮤직복스를 옮기고 싶어요. 뮤직복스를 옮기는 순간 뮤직복스는 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동안에 구매해오고 내가 들었던 음악의 행위는 내가 한 거잖아요. 내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걸 가지고 뮤직복스 가서 나 이런 노래 들었던 사람이야 라고 증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뮤직박스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새로운 음악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롯데백화점에서 엄청난 고객인데 현대백화점 플랫폼 가면은 저는 그냥 아무런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행위들, 내가 그 플랫폼 상에서 뭔가 달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증빙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웹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나의 행위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플랫폼상에서 이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득을 플랫폼 프로바이더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웹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독점해 왔는데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뭐 사용자에게 나눠야 된다? 엄청나게 싫어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뱅크나 이런 지금 그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객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고객들과 적절하게 릴레이션을 만들면은 그 데이터를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제 이런 3.0이 이런 이 non-테크 기업이나 그런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고객들과 나누는 그 재밌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이제 그 브라우저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건 네이버에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네이버에서 기사 읽으면 막 이제 이런 거 막 뜨잖아요. 근데 이 브레이브라는 그 브라우저가 있어요. 이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에서 딱 기사를 읽으면 전혀 광고가 안 떠요. 근데 이제 브레이브라는 그 브라우저는 원래는 이제 광고 차단 서비스로 시작한 이 브라우저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래서 뭐 불필요한 광고 다 차단해 줄게 이걸로 이제 고객들을 갖다가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근데 너네가 광고를 봐주면 우리가 보상해 줄게. 뭐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BAT 토큰이라는 것을 지급해 줍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름도 잘 지었어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러니까 고객이 어텐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BAT 토큰은 업비트 가서 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 광고를 봐주면 이렇게 제 월렛에다가 뭐 0.002 BAT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죠.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고객들은 그런 어떤 쌓이는 어떤 보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슬슬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3.0에서는 이 월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와 실제 사용자와의 그 커넥션은 월렛이 이제 할 거예요. 지갑을 통해서 나를 증빙하고 지갑을 통해서 나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갑을 통해서 내가 보상도 받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갑이 이제 창구가 될 것이다. 이 디지털 지갑이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월렛 연결 한 번으로 모든 독립된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증명이 가능하고 또 그 안에서 뭐 자산의 전송, 교환 뭐 등등 많은 그런 행위들이 지갑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나의 디지털 월렛에는 어떤 것들이 담길까 많은 상상을 하고 많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나의 신분증, 나를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들, 그다음에 나의 뭐 개인적인 데이터들, 내 혈액형이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자산들, NFT 같은 이런 자산들, 뭐 또 크립토 같은 자산들도 당연히 담길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울바운드 토큰 같은 거, 나의 어떤 행위들, 내가 어떤 그 경험했던 것들을 유니크하게 제가 이제 배지화시켜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서강대에서도 좀 이런 시도를 학생들에게 좀 뭔가 디지털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월렛을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월렛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증, 뭐 일상의 생활에 대한 어떤 토큰들, 기록,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자기가 그 디지털 지갑 안에 다 모을 수 있도록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총장님께 그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림이 하나 빠졌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까 이제 그 어떤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기업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기업에서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성적이 뭐야? 너 전공이 뭐야? 이 외에는 사실은 별로 학생들의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뭐 이 학생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같으면은 내가 프로젝트에서 1000라인 이상의 코딩을 해봤어, 뭐 이런 것들, 또 얘가 뭐 어떤 이 프로젝트에서 뭐를 해봤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얘가 뭐 어떤 세미나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았어,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서강대 학생들에게 그런 학생들이 그 수업 외에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한 것들, 뭐 과제물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증빙하는 그런 이 디지털 배지를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그거 딱 그 월렛을 제시해 주면은 그 기업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저희도 조금 실험 중인데, 그런 그 학생 활동에 대한 배지들이 쫙 있으면은 챗 GPT 가지고 딱 돌리면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자기소개서 써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다 그 신뢰를 기반한 데이터를 기반한 소개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시니어들의 그 어떤 자기 재취업에 대한 경력 관리라든지 뭐 알바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도 지금 벌써 작년서부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뭐 굳이 뭐 웹 3.0 무슨 뭐 블록체인 이런 단어는 쓰지는 않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일부 그 고객들에게 오디세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고객들에게 그 스타벅스에서 만든 그 메타버스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그 투어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한 사람들에게 이 디지털 배지를 갖다가 이제 기념 NFT를 갖다 발행을 해줘요. 그리고 그런 NFT를 마켓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도 해줘요. 물론 또 스타벅스를 자주 사용한 고객들에게 또 그거에 걸맞는 그런 이 디지털 보상들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작년 10월서부터 이니시에이션 했고, 지금 이제 일부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3.0이란 무엇이고 특징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금융과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건 제가 자신 없는 분야예요. 그러나 제가 그냥 몇 가지 그냥 생각나는 것을 적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으로 3.0 시대에 월렛과의 연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월렛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며 또 우리 은행은 월렛을 얼마나 보급할 것이며 또 다른 월렛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의 접점을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고객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갖는 세상이니까 고객들과 연계해서 고객의 어떤 보상을 준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데이터와의 그 연계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혹은 또 고객들에게 뭔가 어떤 그 보상을 통해서 은행에 도움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뭐 디지털 배지를 발행해 준다라든지, 또 은행의 비용을 줄이는 행위를 한 고객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준다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자꾸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산들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나의 행위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세상에서 증빙이 되고 하는데, 그런 그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금융에 대한 어떤 서비스된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웹 3.0은 이 컨트리뷰터, 이 플랫폼 상에서의 기여자, 참여자가 주권이 되는 그런 3.0. 그래서 그 우리의 고객들, 사용자가 그 이 주축이 되는 그러한 그 이 인터넷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